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부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so와 such를 활용해서 어떻게 원인과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굿노트 활용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번 영상용으로 이렇게 딱 요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사실 설명으로만 하면 한 1분짜리 설명이거든요. 우리 원인, 결과 이야기하는 중인 거잖아요. so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우, 굉장히, 뭐 너무 이런 뜻으로 쓰이는 부사인데 so 하고 형용사 또는 so 하고 부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결과는 대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such도 강조할 때 쓸 수 있어요. such 뒤에는 대신 이렇게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절이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뭐 1분짜리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so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such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우선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저는 여기에 3개를 넣어놨어요. 여기 to, very, so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3개가 강조를 할 때 쓸 수 있다고 해서 뭐든 내가 땡길 때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to 같은 경우는요. 뭔가 과한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뭐뭐한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너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이 너무보다는 너무 커, 너무 비싸, 너무 작아 이럴 때 사용하는 너무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very 하고 so 같은 경우는요. 한국말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매우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어떤 특정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뭘 써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두 개가 있으면 뭐 차이점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긴 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very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so를 쓰는데 내가 어떤 느낌일 때 둘을 구분해서 쓰지?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very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접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저는 베리를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so 같은 경우는 말하는 저랑 듣고 있는 사람이랑 둘 다 알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뭐하다, 굉장히 매우 뭐뭐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차이점을 언급하긴 했는데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very를 써도 so를 써도 크게 상관이 없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을 굳이 생각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이 부분 말고도 very와 so의 차이점이 있다. 어떤 상황에는 이걸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이걸 써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to, very, so가 너무, 굉장히, 매우 이런 강조를 할 때 쓸 수 있는 부사라고 했는데 이 부사를 활용해서 나 너무 바빠 요거를 쓰면요. I am too busy 또는 I am very busy 또는 I am so bus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나 너무 바빠 라고 이야기할 때 쓸 때는 크게 구조적 차이가 없어요. 들어가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원인으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에 해당하는 결과까지 이야기할 때는 그 형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원인은 이렇게 너무 바쁜 걸로 하고요. 결과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걸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밥 먹기엔 너무 바빠. I am too busy.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to eat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to 부정사의 형태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부사로 표현하는 이유는 너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to에 대한 부가 설명인 거예요. 뭐뭐 하기엔 너무 뭐뭐해.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to something, to do something의 형태로 그냥 외우라고 문법 시간에 배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이는 대로 I'm too busy to eat 이라고 하면은 나 밥 먹기엔 너무 바빠 라는 뜻이 되는데 to 부정사 대신에 이렇게 ing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밥 먹느라 너무 바빠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미가 바뀌죠. 근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to는 시간상 미래 방향, ing는 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로서 뭐뭐 하기엔 미래에 너무 바빠와 뭐뭐 하느라 너무 바빠로 받아들이시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자, 너무 바쁜 게 원인이고 시간이 없는 게 결과예요. 자, 첫 번째는 very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I am very busy 하고 여기 쉼표 보이네요. so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접속사예요. 접속사를 활용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I'm very busy, so I have no time to ea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No time to eat이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시간은 시간인데 밥 먹을 시간이래요. 뭐를 먹다, 행위 자체를 나타낼 때 이렇게 일형식 동사로 it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은 시간인데 밥 먹을에서 여기 리을 받침 보이죠? 우리가 이전에 언급하긴 했어요. 미래 방향성은 to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먹을 시간은 time to eat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없대요. 뭘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사실 I don't have 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 no를 붙이면서 not의 기능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I have no time 이런 식으로. 자, 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I have no time to eat 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번 영상의 주인공 중에 하나 so로 표현을 해볼게요.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쁜 게 원인이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게 결과라고 했습니다. so로 나타내면 I am so busy 하고 that I have no time to ea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so랑 요 that절이랑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원인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나 너무 바빠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뭘 사용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to, very, so를 활용해서 강조를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o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어요. 근데 가볍게 언급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so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테이블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so는요, 우선 부사예요. 기본값이. 부사는 기본적으로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동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사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이는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형태 그리고 형용사를 꾸미는 형태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so 뒤에 부사 위치한 거, 여기 so 뒤에 형용사 위치한 거. 근데 이건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명사는 네모치기로 했죠. man이랑 much는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소리가 두 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가 많을 때는 many를 쓸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많을 때는 much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한국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영어는 우리 가산성 중요하게 따지는 언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란 이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so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 뒤에 부사 또는 형용사 오고 that 절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원인, 요게 결과라고 했죠. 요 자리에 요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려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또 하나하나씩 봐볼게요. 혹시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서치로 넘어가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부사를 수식하는 so가 포함된 예문을 볼게요. 나의 시댁 식구들은 고스톱을 너무 빨리 쳐서 내가 규칙을 배울 시간이 없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원인인 거예요. 자, 우리 늘 그래 왔던 대로 한글에서 성분 한번 볼게요. 친데요. 누가? 나의 시댁 식구들이. 뭐를? 고스톱을. 어떻게? 빨리. 근데 너무 빨리 지내요. 여기에 so를 넣을 예정입니다. 나의 시댁 식구들은 my in-law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라서 여기 s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호칭이 한국말보다 영어가 쉽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이 생겼잖아요. 내 가족으로서. 그럴 때 한국처럼 호칭이 막 다양하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뒤에 in-law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father는 아빠겠죠? a mother-in-law. 시아버지는 a father-in-law. 그리고 남편의 남자 형제는 a brother-in-law. 뭐 형이건 남동생이건 상관없습니다. 남편의 여자 형제는 a sister-in-law. 누나건 여동생이건 상관없어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댁 식구 전체를 묶어서 이야기할 때는 in-law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play ghost-up. 고스톱을 친다고요. 어떻게? So quickly. 여기 so 들어갔습니다. 이걸 원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대절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짜잔. 내가 규칙을 배울 시간이 없다. 한글부터 볼게요. 없대요. 누가? 내가. 뭐가 없대? 시간이 없대요. 어떤 시간? 규칙을 배울. 여기 또 리얼 보이죠? to 하고 배우다 learn.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동사부터 찾았으니까 보니까 여기 목적어도 있네요. 그래서 어순으로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길죠. 이렇게 길 때는 뭐라고? 동사부터 찾으면 됩니다. 동사 찾으면 얘는 배울, 뭐를? 규칙을 또 요 안에서 목적어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죠. 얘도 굳이 숫자로 나누면 4, 5 이런 어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 I have no time to learn the rule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더를 쓴 이유는 제 기준에 고스톱 규칙은 딱 특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으로 보면 My in-laws play ghost up so quickly. so가 붙었기 때문에 결과로서 여기 대체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at I have no time to learn the rules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so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형태의 예문을 볼게요. 자, 원인은 저번 주에 먹은 꽃게 수육이 너무 맛있어서 결과 이번 주 주말에 가족들과 또 먹으려고 한다예요. 하나씩 보면 맛있었대요. 뭐가? 꽃게 수육이. 어떤 꽃게 수육? 저번 주에 먹은 꽃게 수육이. 근데 맛있는 delicious를 꾸며주는 너무로서 여기 so가 들어갈 수 있겠죠. 꽃게 수육 별거 아니고요. boiled crab 또는 steamed crab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번 주에 먹었대요. 꽃게 수육에 대한 부가 설명 중에 이렇게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사가 들어갔어요. 시간 정보죠. 그런데 누가 먹었겠어요? 여기 언급은 안 돼 있는데 내가 먹었겠죠. 주어 I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the boiled crab I had last week 굳이 이렇게 나누면 요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겠죠. was so delicious.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이번 주 주말에 가족들과 또 먹으려고 한다. 먹으려고 한대요. 누구겠어요? 저겠죠. 그래서 여기 또 주어 생략된 거예요. 뭐를? 당연히 꽃게겠죠. 근데 가족들하고 먹을 거면 여러 마리긴 해요. 그런데 메뉴의 한 종류로서 언급하는 거라서 단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대명사 it을 써서 목적어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략된 거예요. 목적어랑 주어랑 한국어에서는. 자, 그 외의 거 보면 또 이것도 부사고 가족들과 이것도 부사예요. 이번 주 주말에 이것도 부사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ill have it. 자, 여기 it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뭘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it이라고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have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again 가족들과 함께 with my family 이번 주 주말에 this weeken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전체 문장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걸로 집중해서 한 번 더 보면 The boiled crab I had last week was so delicious. so 들어가서 그 결과를 that절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That I will have it again with my family this weekend.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치라고 적어놨습니다. 도치가 뭐냐면 영어에서 원래 기본값인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를 우리가 배웠는데 주어, 비동사, so 형용사, 그리고 대절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뭘 강조하고 싶냐면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영어에서 쓸 수 있냐면 이 부분이랑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바꾸게 되면 so, blah blah, 비동사, 그리고 주어 하고 대절은 그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린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문법이 익숙하다, 그리고 도치는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시고, 영린이 분들은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도치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자세히 봐볼까요? So delicious was the boiled crab I had last week that I will have it again with my family this weeken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so many 가산명사, so much 불가산명사. 얘도 위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결과로 썼을 때는 that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시로 볼까요? 공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은 밤에만 거기 뛰러 가. 공원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원인이고요. 늦은 밤에만 거기 뛰러 가. 이거는 결과예요. 여기 밑에도 엄마가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는 원인이고요.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이거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공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대요. 많이 있대요. 뭐가 있다 할 때 there is, there are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so many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there are만 쓸 수 있겠죠. There are 사람이 많은데 한글 문장에서는 너무 많이 약간 부사의 느낌이긴 한데요. 영어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형용사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이건 장소에 대한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There are so many people 어디에? In the park in the early evening. in the early evening은 초저녁에 라는 뜻인데 제가 여기에 깜빡이고 안 썼나 봐요. 자, 그래서 어떻다고? 늦은 밤에만 거기 뛰러 가. 누가? 주어 I 생략되는 거예요. 뛰러 가는요. go, jogging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 형태는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액티비티를 할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낚시하러 가 go fishing, 수영하러 가 go swimming, 스키 타러 가 go skiing. 이런 식으로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거기는 장소에 대한 부사, 늦은 밤은 시간에 대한 부사인데 여기 만이 들어가 있죠. 요 만은 only라는 부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I only go jogging there late at nigh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전체 문장으로 보면 so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그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절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한번 읽으면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e park in the early evening that I only go jogging there late at nigh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so랑 대절 색칠한 부분은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엄마가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대요. 누가? 엄마가 뭐를? 물건을. 어떻게? 너무 많이. 이것도 한글만 보면 뭔가 약간 부사의 느낌인데 영어는 너무 많은 물건 이렇게 형용사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쉽습니다. My mom has so much stuff. 이 stuff는 구체적으로 콕 집지 않는 이것저것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다고?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대요. 모른대요. 누가? 엄마겠죠. 엄마는 여자고 한 명이에요. 그래서 대명사 she, 주어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대요. 이렇게 의문사 들어가면 의문사부터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시작하다는 begin도 있고 start도 있는데 여기 시작해야 할지 리를 보이죠? 여기 to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begin을 쓸지 start를 쓸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쓸 때 to 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면 to 정리하다 집을 요 어순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she doesn't know where to start to tidy up the hous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house 앞에 더를 쓴 이유는 엄마가 정리하는 집은 엄마가 살고 있는 특정한 집이겠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더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체 문장을 보면 Mom has so much stuff that she doesn't know where to start to tidy up the hous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so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우리 search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search는 한정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명사 앞에서 명사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형용사도 그런 기능을 하지만 이렇게 뭐 the, some, my 뭐 이런 것들 아니면 such 이런 것들이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한정해 준다고 해서 한정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문법 용어 따로 또 외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냥 search 뒤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earch도 강조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search가 강조뿐만 아니라 그게 강조와 이제 그러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search가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search를 활용한 강조 느낌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대절을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강조. 이건 좀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여기 예문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 걔 정말 속물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She is so snobbis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nobbish는 속물인 이라는 형용사인데 명사로 속물이라고 하면 sno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 진짜 좋은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He is a really good frien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really도 진짜 정말로 라는 느낌으로 뭐 강조의 느낌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명사가 하나일 때 보통 어나 on을 붙이고 이렇게 명사를 쓰고 복수일 때는 이렇게 s를 쓰잖아요. s를 쓰는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싹싹싹 지울게요. 근데 이 명사가 꾸며주는 정보가 앞에 이렇게 붙을 수 있단 말이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이 부사는 또 형용사를 꾸며주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 붙는 어랑 언이 요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옵니다. 왜냐면 요 정보는 다 얘한테 속한 정보예요. 그래서 어다 어는 명사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 앞에 이렇게 오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꽤 실망을 했어 라는 표현은 I am so disappointe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동사 들어가고 일이 들어간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감정에 대해서 또 동영상 하나로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자, 근데 요런 표현 여기 보면 정말 진짜 꽤 요런 게 강조의 느낌으로 사용된 부사잖아요. 이거를 search를 활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search 뒤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search 뒤에는 on 형태로 이렇게 명사 들어가거나 복수면 s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걔 정말 속물이야 라는 표현을 search를 활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면 she is such a sno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search를 여기서 부사로 나타냈어요. 부사로 나타내는 이유는 이 search는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썼기 때문에 빠져도 문장에 필수 성분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들어감으로써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느낌 때문에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걔 진짜 좋은 친구야. He is such a good frien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큰 실망을 했어. I have such a big disappointmen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disappointed 라고 하면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명사 형태는 뒤에 이렇게 month 붙일 수 있어요. 자, 이게 강조의 느낌으로 사용된 search의 예문이었고요. 자, 요 다음 기능은 search가 그러한 그런이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search뿐만 아니라 그런이라는 형용사의 느낌으로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like tha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면 거 자체가 특정하지 않았을 때 something like that. 그런 차 a car like that. 그런 뭐 할 때 like that 이라는 표현이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아니면 search를 활용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한 거야? 여기서 그런 발상을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낸 거야 라는 느낌이겠죠. 구동사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해내다 라는 의미로
come up with라는 구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구동사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타이틀에 구동사라고 적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글자 이상인데 하나의 역할로서 동사로서 사용되는 애들을 구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come up with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떠한 생각에 대한 정보, 목적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come up with는 삼형식 구동사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발상이나 생각은 아이디어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 우리 like that 방금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면 How did you come up with an idea like tha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이 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an idea like that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우리 의문 만드는 거는 아마 문법 수업 뒤쯤에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 만드는 건 좀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난 그런 행위를 참을 수 없어. 참다가요. stand라는 표현도 돼요. 일어서다도 stand인데 I can't stand it anymore. 이러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느낌으로 참다라는 의미로도 stand가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put up with라는 구동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를 참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줘야 되는 동사 표현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얘랑 삼형식 구동사입니다. 근데 행위, 행동 같은 경우는 behavior라는 표현도 있고 act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누가 못 참겠나? 내가 못 참겠대요. 뭐를? 행위긴 행인데 그런 행위를 요거 영어로 바꾸면 I can't put up with an act like tha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헷갈린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구동사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나 그런 거 좋아. 이거 문장 쉽다 그죠? 좋아. 누가? 내가. 어떤 거? 거긴 건데 그런 거. 이것도 something like that 뭐 쓸 수도 있는데 막 여러 가지를 보고 저런 것들 같은 거 사고 싶어. 저런 거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당연히 things like that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I like things like th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를 서치를 활용해서 또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봐야겠죠? 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한 거야? 그런 발상. 난 그런 행위를 참을 수 없어. 그런 행위. 나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이거 다 like that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서치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서치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볼게요. 여기 보면 such an idea, such an act, such thing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ch 뒤에는 명사만 와요. 이렇게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such의 기능으로서 그런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도 그런은 뭔가 형용사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형용사로 받아들여요. 근데 아까 설명했던 a really good friend랑 좀 차이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값으로 a really good friend 같은 경우는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도 있죠. 얘네들. 이거 다 명사에 소속된 거라고 생각하고 어나 어늘 여기 뭐 제일 앞에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여기서 such는 의미 때문에 제가 형용사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a such, on such 이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such 뒤에 어나 on이 붙습니다. 이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such에 대한 기본 설명이었고요. such가 영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강조로 사용됐을 때 원인일 때 결과에 대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걔는 정말 속물이라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뭐라도 안 할 거야. 요거 크게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앞부분을 원인으로 보고 뒷부분을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한글 문장을 영어로 싹 다 바꿀 줄 아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문법을 익히는 거라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언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보면요. She's such a snob that she wouldn't do anything to harm herself.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such, 강조, that, 거기에 대한 결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는 정말 좋은 친구라서 걔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나는 할 거야. 요까지가 원인이겠죠. 그 뒷부분이 결과입니다. He's such a good friend that I would do anything to make him happ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search 강조로 사용될 때 그 결과로서 대절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do지라는 말 들어가 있죠. 아까 전에 so 이야기하면서 주어, 비동사, 그리고 so 형용사 같은 경우에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주어, 비동사하고 search, 명사. 이 search가 강조로 사용됐을 때 이 부분도 도치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장을 도치를 활용해서 강조를 할 때 he랑 such a good friend랑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바꾸게 되면 such a good friend is he that I would do anything to make him happy.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 너무 크게 실망해서 혼자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자, 너무 크게 실망해서 원인, 결과는 혼자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가 되겠죠. 이것도 영어로 바꾸면 I have such a big disappointment that I need some time alone to sort things out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글 문장을 영어로 그대로 못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search가 강조로 사용됐을 때, 그리고 이 강조가 원인일 때 결과로서 대절이 이렇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또 뭐 도치가 또 있습니다. 얘는 비동사 대신에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요. 주어, 그리고 일반 동사, 그리고 search 사용되고 명사하고 대절,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얘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여기 주어랑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면요. Such a big disappointment have I that I need some time alone to sort things out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도치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 드리지만 영린이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법에 이해가 있는데 도치는 아직 좀 어색하다. 근데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사의 형태 그리고 품사에 익숙하시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항상 문법 공부하실 때 동사 형태, 품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달달 외우기는 너무 투머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 이까지가 이번 영상이에요. 자,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강조의 의미로서 so와 search가 사용됐을 때, 그리고 그게 어떤 원인일 때 결과를 대절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있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이번 영상도 똑같습니다. 혹시 헷갈렸던 부분이 있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사역동사 또는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